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의 유준입니다. 예,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폐차장계의 또 BTS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노후 경유차 관련돼서 21년이 들어서면서 또 변경된 정책이 있다고 해서 또 급하게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고객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합 폐차장이나 근무하고 있는 강종훈 부장입니다. 네. 저희 다 영상 찍고 나서 좀 이렇게 뭐 연락도 좀 많이 오고 어떤가요, 반응이? 아, 예, 문의자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예,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게 너무 친절하고 예. 너무 감사하다. 예, 당연히 네. 그렇게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저희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노후 경유차 과연 그게 뭔가요? 일단 노후 경유차는 정의를 내리자면 말 그대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연식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을 노후 경유차로 분류를 해서 그 차량을 조기 폐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이라고 하면 그 노후 경유차로 분류가 안 되고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라고 하면 그 차는 노후 경유차로 분류가 돼서 조기 폐차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차가 그 몇 등급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등급 확인 방법은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조회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역번호 114를 눌러서 통화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역번호 114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 조회한다고 하시면 바로 여기 부서로 연결이 돼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내 차의 등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21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바뀐 정책들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정책이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일단 금년 21년도 조기 폐차부터 보조금 산정 방식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3.5톤 미만 차량 중에서 저소득자 소유 차량, 또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그리고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한 차량은 보험 수가가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보조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은 동일한데 금액이 이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소유자가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소상공인 차량 아니면 뭐 DPF 미개발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차량들을 한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런 차량들이 모두 다 지급되느냐 그것도 아닌 게 보험 수가가 그러니까 보통 그 조기 폐차 산정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 수가가 400만 원,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300만 원만 딱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해당되는 차종들은 보험 수가가 그러니까 산정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서 400만 원,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600만 원 안에 들어가니까 다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험 수가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존에는 딱 잘라서 300만 원 줄인 거예요. 200만 원 못 받았으면 보험 수가가 500만 원 하면 500만 원 다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일단은 내 차 가격이 예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이제 넘었어도 3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렇죠, 최대. 올해부터는 이제는 400만 원, 500만 원 넘는 차량들을 다 지급을 해주는 최대 600만 원까지 그렇죠. 지급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네요. 네, 근데 해당되는 차량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저소득 소유 차량이라든가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그리고 이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이 불가한 차량들에 한해서 그렇게 보험 수가 대비 이제 더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차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지금 얘기들은 저희가 자막으로도 또 추가로 넣어 드릴 거니까 그 자막 보시면서 추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금 하나만 바뀐 건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
보조금이 1차, 2차로 이제 분류돼서 다 지급됐잖아요. 네, 1차는 맞아요. 이제 산정된 금액의 70%를 1차로 지급하라고, 그 2차 30%는 신차를 구매했을 경우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중고 차량도 이제 구매했을 경우에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모든 중고차는 아니고, 네. 배출가스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인 차량만 구매했을 경우 중고도 이제 추가 보조금 3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 좀 더 완화됐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예전에는 진짜 신차만 30%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는데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등급 차량에 대한 중고차까지도 지원금이 나가니까 네, 그 범위가 확실히 좀 확대됐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대기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뭐 이제 빨리 경유차를 없애겠다는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네. 좀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쩡하게 굴러다니는데. 그러면 이 정책이 또 마냥 좋을 수만은 없겠네요.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경험상 조기 폐차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이제 차를 잘 안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10만도 안 탔는데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새 거거든요. 새 차고 막 5만, 10만 탔는데 이제 5등급 차량이랑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생업으로 이제 트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갑자기 조기 폐차금 얼마 주고 나서 폐차를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난감하시겠죠. 그렇죠. 억울하기도 한 부분도 억울하겠죠. 있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정책은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변경됐고요. 네. 2021년도에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차량들은 확대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조금 더 이득되게 어차피 폐차하실 거면 조금이라도 이득 보면서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닌 거니까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좀 알고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시는 부장님 번호 영상이나 영상 설명란에 다 적어 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모르시는 것들 질문하시고 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번외로 저희가 그 부장님하고 영상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찍으면서 공통되게 좀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 차도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맞나요? 제 차도 조기 폐차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주님들이 알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5등급 등급은 그러니까 전화 지역번호 114 눌러서 거기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한다고 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5등급이어야 돼요. 배출가스가. 연식은 관계 없습니다. 연식이 뭐 2010년식이라도 5등급이면 가능해서요. 그리고 대기권역 지역, 그러니까 해당 관할 지역에 지자체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하고, 폐차를 하고자 하는 최종 소유자분도 6개월 이상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뭐 LPG라든가 저감 장치 같은 이런 저공해 엔진으로 이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그 차에 크게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능 검사를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조기 폐차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이 고장과 관련돼서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세요. 뭐 내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분이 손상이 갔는데 이거를 고치고선 성능 검사를 합격을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망가진 부위를 안 고치고 성능 검사만 합격하면 그냥 뭐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등 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건 좀 따져봐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능 검사는 이제 관능 검사라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아직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를 눈으로만 보는 검사예요. 정밀 검사가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범퍼가 없다든가, 사이드 밀러가 하나 없다든가, 유리가 깨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탈락이 돼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는 수리비 1, 20만 원밖에 안 드니까 수리를 해서
보조금 받는 게 낫겠죠. 그렇죠. 보조금 고철비가 더 많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뭐 엔진, 미션 아니면 뭐 프레임 부식 아니면 뭐 문짝이 하나 없어. 이런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데 이건 수리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미션 하나 망가지면 뭐 돈병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따져봐야 돼요. 보조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고 고철비가 100만 원이다. 그 300만 원이잖아요. 받는 금액이. 수리비가 근데 200만 원이야. 그래도 100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하시고 이거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귀찮다. 뭐 이거 뭐 나 100만 원 벌자고 200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싶지 않다. 이럴 때는 그냥 폐차하셔야 폐차하시는 돼요. 게 낫고.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몰랐던 거는 눈으로만 이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한다는 거를 그렇죠. 이번에 조금 저는 첫 깨달은 것 같아요. 운행 여부를 이제 보고 미션 그러니까 운행 여부, 엔진과 미션이 살아있나를 보고 나머지는 눈으로만 봐요. 프레임 부식이 심할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도 이제 탈락이 되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 누수가 심할 경우에도 탈락이 돼요. 이런 거 고장들은 잠깐 수리만 해서 간단한 수리만 해서 고쳐서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리를 해서라도 받는 게 낫고. 말씀하셨지만 수리비가 너무 과하게 나오는 그런 고장이라고 하면 그냥 배치하는 게 좀 낫다. 따져봐야죠. 네, 그렇죠. 네. 잘 따져서 어느 게 수익이 나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잘 활용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보조금을 받는 게 더 나은지 또는 폐차하는 게 더 나은지를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 말고 혹시 부장님 쪽에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좀 많이 이제 물어보는 사례나 또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 공유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조기 폐차로 하니까 말을 하니까 조기 폐차일 경우에 사주님들이 성능 검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성능 검사를 왜 하느냐? 이미 정기 검사도 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능 검사는 이 차가 정말 정상적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가 심해서 폐차를 하는 것이니 정부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 차가 정말 많이 심한 고장이 있어서 이게 어차피 폐차를 한 차량인데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능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성능 검사는 자동차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라서 대상 차량이 정상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검사를 하게 되면 성능 검사비가 나와요. 이거는 보통 차주분께서 폐차장에서 갖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 성능 검사비는 자동차 환경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좀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제 성능 절차상 진행 그 절차가 좀 복잡해지니까 보통은 고철비에서 그걸 상해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 차주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도 자동차 환경부에다가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되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인데 이거 좀 기다리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이게 5등급이 돼서 나도 이제 조기 폐차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출가스 4등급의 차량은 5등급이 되지 않아요. 배출가스는 처음에 차량 출고 당시에 지정되는 고유 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런 시간이 지나도 이제 5등급이 돼서 조기 폐차는 할 수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조기 폐차는 이제 대기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5등급이 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네. 요거는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 차가 시간이 지나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안 바뀝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대로 부여돼서 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등급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해 두셔서 상황에 맞춰서 좀 뭐 폐차나 또는 뭐 지원금을 받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정보 이렇게 또 저희한테 또 전달해 주셨는데 그냥 가면 저희가 또 서운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부장님 거의 뭐 연예인급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또 저희 부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장님 또 PR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PR이라기보다 일단 조기 폐차는 다른 폐차 방식보다 조금 더 다소 복잡해요. 과정이 절차라든가. 그래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그 지정 관할 폐차장을 지정을 해서 그 폐차장에서 모든 처리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보통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뭐 폐차 대행 업소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불법 폐차장 이런 쪽을 이용하시다가 잘못돼서 크게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꼭 조기 폐차를 의뢰하실 때는 지정된 정식 관할가 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뭐 안전한 폐차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간만에 보시면 이제 고철비가 한 5만 원, 10만 원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유혹이 돼서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이렇게 물론 고철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부장님이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하는데, 혹시라도 좀 나는 잘 모르고 실시간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그 오픈 카톡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 카톡으로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상담 가능하시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이제 또 저희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사원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폐차하는 업체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번호, 뭐 등록증에도 좀 보여달라, 아니면 뭐 사업자 번호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정말로 좀 뭔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폐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댓글 달아드리고, 모르는 내용은 저희가 또 부장님께 말씀드려서 부장님께서 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영상 뵙도록 할게요. 부장님 같이 인사할까요? 예. 저희 항상 트레이드 아시죠? 안녕.